본인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2초 만에 테스트 가능해요.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있죠. 그 일감이 10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바쁜데 여기서 10배 더 늘어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돈을 10배 이상 벌 가능성도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제가 요새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 초창기거든요. 실무, 미팅, 마케팅 제가 다 합니다. 물론 월 수익이 나쁘지 않게 찍히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 10배 이상은 더 벌고 싶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이 10배 더 들어와도 제가 쳐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 벌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뭐예요? 기회가 와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던 와중 책을 하나 읽었죠.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찰리 먼거,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이런 실제 거부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억만장자가 된 앤드류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엄청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결심을 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 일부를 공유할게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책을 공짜로 드릴게요. 댓글을 달고 신청서를 쓰시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참 유익한 채널이에요. 그쵸? 오늘 영상도 무조건 유익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업가들이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가 해서 사업 사이즈를 못 키워요. 책 주인공인 앤드류 윌킨스는 20대 초반에 혼자 웹 디자인 에이전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죠. 처음 고객을 받아서 디자인 초안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약간의 코딩이 필요한 업무까지 제안해요. 문제는 앤드류가 코딩을 할 줄 몰랐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앤드류가 코딩을 직접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1. 코딩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남에게 돈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되려면 분야를 막론하고 몇 년은 걸려요. 그럼 그 몇 년 동안은 고객이 코딩 작업을 의뢰해도 내가 못 받잖아요. 그쵸? 2. 나중에 고객이 더 많아지면 어떡할 거야? 코딩이랑 디자인을 내가 다 하고 있으면 고객을 100명, 200명 이렇게 처리 못 하잖아요. 따라서 앤드류는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냥 코딩을 할 줄 아는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에게 $1000를 줄 테니 코딩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제안했고 수락을 받아냈죠. 다시 고객에게 가서 $2000에 코딩 업무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죠. 고객이 바로 수락했대요. 그럼 앤드류는 코딩을 안 하고도 코딩으로 $1000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이 경험 이후 앤드류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안 하는 게 더 좋구나. 그리고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줄 사람들을 찾아서 회사에 모아요. 결국 앤드류는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위임하고 차익 남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야, 나도 돈 주고 일 맡기고 싶지. 근데 돈 떼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쩌라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걸 해결해 내는 게 사업 실력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말 하고 있을 거면 사업을 왜 해요? 그리고 위임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내가 가능한 일의 범위가 확장돼요. 돈벌이 사이즈가 확 커진다고요. 일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위임을 하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위임을 받는 역할에 익숙해요. 누가 할 일을 물어다 주면 1인분하고 돈 받는 역할에 익숙하다고요. 일감을 받는 역할에만 익숙하면 내 역량 안에 있는 일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게 돼요. 어릴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자. 내 일을 남에게 토스하는 게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뭐든 스스로 하자는 마인드면 돈벌이 사이즈가 커질 기회를 놓치게 돼요. 난 웹디자인만 할 줄 알아. 근데 누가 코딩이 필요한 작업을 의뢰했네? 나 코딩 못하는데? 그럼 거절해야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일감을 주는 역할에 눈을 뜨면 한계가 없어진다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가 아니고요.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을 찾자로 바뀌는 거죠. 나는 코딩을 못하는데? 그럼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일감을 주는 역할에 익숙해지게 되면 내 역량 바깥의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러고도 시간은 비잖아요. 나 대신 일할 사람을 찾았으니까. 하지만 비는 시간에 노는 게 아니고요. 비는 시간에 또 다른 일감을 물어오는 거죠. 그 물어온 일감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차익을 먹으면 또 시간이 비겠죠. 그럼 그 시간에 다른 돈벌이를 또 물어올 수 있겠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 구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1. 일감이 늘어나지 않거나 2. 일감이 늘어나더라도 감당이 안 되거나. 그쵸? 내 시간을 태워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위임을 잘해야 한다고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도 부자가 된 비법을 위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내 손으로 무슨 도장을 가지고 이 수표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계약서에 또 날인을 한다든지 전표에 도장을 찍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모든 그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양성해서 그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을 맹글에서 대리 행사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또 아까 도장뿐만 아니라 물건을 내 입으로서 얼마나 달라 이래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그래서 너는 부자냐? 저는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소소한 자영업자. 제가 써먹을 계획인 지식을 공부해 와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임을 잘하는 방법이 뭔데?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앤드류는 처음에 주위 친구들, 동생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했어요. 회사는 체계가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장면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CFO 자리를 제안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위임보다 체계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위임의 핵심은 체계라는 거죠. 그냥 냅다 일감 던져버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 중 하나를 외주로 맡겨봤어요. 두 업체에 맡겼는데 둘 다 결과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단가가 저렴한 분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커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대충 요구사항을 전달하니까 결과물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럼 나중에 채용을 했을 때도 이런 실수가 반복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임 이전에 체계부터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책을 읽고 한 번 더 깨달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책의 저자 앤드류처럼 일을 만들어내고 남에게 위임하는 사고방식을 가져보세요. 그걸 위해서 일이 체계를 마련하세요. 위임이 완료되고 나면 남는 시간에 돈벌이 사이즈가 더 커질 일감을 물어오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할 거냐고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책에는 찰리 먼거식 사고법을 배워서 적용해서 성공한 스토리가 전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저는 제가 얻은 교훈을 말해볼게요. 나머지는 책을 읽고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시면 됩니다. 찰리 먼거는 역발상 사고법으로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성공시키는 법을 찾는 게 아니라 회사를 망치는 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하는 거죠. 투자에는 이게 어떻게 이용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경쟁사를 이길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버핏과 먼거식 사고법은 이런 겁니다. 경쟁에서 이길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져도 괜찮을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게 코카콜라죠. 어떤 음료 회사가 코카콜라보다 맛있고 뛰어난 음료를 발명했다고 쳐요. 그래도 코카콜라의 위상을 꺾을 수는 없어요. 경쟁사보다 잘해야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경쟁사보다 못해도 안 망하는 겁니다. 이게 먼거와 버핏의 사고 방식이죠. 책 저자 앤드류는 이런 사고 방식을 배워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리블이라는 회사를 찾아내요. 디자이너들이 쓰는 플랫폼 회사인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의 특징은 한 번 독점을 완료하면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도 잘 안 망해요. 따라서 투자를 해서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이 채널은 재테크 채널은 아니에요. 비즈니스 채널이죠. 물론 저는 둘 다 관심 많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만 얘기해 볼게요. 버핏과 먼거식으로 사업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쟁사를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에게 저도 안 망할 요소를 만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저는 고객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업에서의 진짜 자산은 고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없으면 사업의 모든 요소가 존재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면 어떤 경쟁사가 등장해도 고객을 잃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요. 표현을 하자면 안티프레이즈라는 사업이 탄생하는 거죠. 잘 안 깨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도 고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되게 이성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가 이성적이라는 감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키냐? 무슨 감성팔이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작은 사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인 느낌을 주면 돼요. 당신은 나에게 원앤올리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럼 고객도 나를 원앤올리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경쟁사가 등장하던 뭐가 등장하던 갈아타지 않는다고요. 반면 잘못된 비즈니스는 고객들에게 당신은 원 오브 댐이다. 수많은 고객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느낌을 줘요. 고객은 감동을 하지 않게 되고 더 나은 경쟁사가 등장하면 갈아타죠. 왜? 고객이 이 회사에게 원 오브 댐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럼 고객도 이 회사를 원 오브 댐으로 취급하게 돼요. 결국 이런 회사는 경쟁에서 계속 이겨야만 살아남는 회사가 돼요. 버핏과 먼거가 투자하기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회사가 탄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인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사에게 저도 망하지 않는 사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으로 제 사업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개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자들이 숨기고 싶어 할 것 같은 진실 두 가지. 첫 번째,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필요 없다. 일감을 물어다 와서 남에게 위임할 줄 아는 자가 돈벌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찰리 먼거식 사고법, 역발상 사고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먼거와 버핏은 경쟁에서 져도 괜찮을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을 이용해서 내 사업이 경쟁사에게 져도 망하지 않도록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방법으로 저는 고객과의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이 책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저와는 또 다른 영감을 얻으실 거예요. 영상 내용 말고도 다른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말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